여러분,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시나요? 평지를 걷는데도 자꾸 휘청거리시나요?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가 아프고 힘겨우신가요?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87세 현역 의사 김명수입니다. 저는 8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이 근육을 관리해왔고 덕분에 지금도 허리가 꺾고 자세가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바로 엉덩이 근육 관리입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뵈면 넘어지거나 다쳐서 진료를 보러 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번 넘어져 다치셨던 분이 다시 다쳐서 오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바로 엉덩이 근육 약화입니다. 엉덩이 근육은 노인 건강의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걷는 법, 앉는 법, 삶의 리듬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말을 새겨 듣지 않으면 10년 뒤 스스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제 환자 박금자님은 어느 날 집 앞 턱에 걸려 넘어지셨습니다. 작은 턱이었지만 결과는 고관절 골절이었죠. 수술하고 재활치료까지 받으셨지만 그 이후로 외출이 두려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평지를 걷는 것도 버겁고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내린 진단은 둔근 약화로 인한 낙상이었습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해서 이처럼 낙상 사고가 나면 노인들은 다시 재활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다시 재활을 하지 못한 채 노쇠하여 그대로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낙상에 관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인에게 엉덩이 근육은 일상생활과 생명 안전을 지켜주는 생존 근육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지 못한다면 어떨지 상상이 되시나요? 노인에게 엉덩이 근육은 단순한 움직임의 문제가 아닌 삶의 독립성과 존엄과 직결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다양한 신체 기능이 떨어진다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걷는 게 힘들고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계단이 두려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엉덩이 근육이 있습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을 잃기 쉽고 작은 장애물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엉덩이 근육, 특히 대둔근과 중둔근은 우리 몸의 중심을 지탱합니다. 서고, 걷고, 앉고 균형을 유지하는 모든 동작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근육은 40대부터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해서 7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2023년 대한노인건강의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자의 43%가 근감소증 위험군이며 그중 절반 이상이 엉덩이 근육 약화로 인한 보행 문제와 낙상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중둔근이 약해지면 골반 좌우 균형이 무너져 오리걸음, 뒤뚱거림, 한쪽으로 기우는 자세가 나타납니다. 그 결과 작은 걸림에도 쉽게 넘어지고 낙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낙상, 사고로 인한 병원 입원 비율은 전체 연령 대비 3.5배 이상 높습니다. 고관절 골절 후 1년 이내 사망률은 20에서 3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낙상 한 번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관절 골절이라도 발생하면 회복이 매우 어렵고 심하면 요양병원 생활로 이어지거나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엉덩이 근육이 강한 사람일수록 중심을 잡는 능력이 좋아서 넘어질 확률도 줄어들고 혹시 넘어지더라도 다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 엉덩이 근육이 튼튼하면 걷는 속도도 빨라지고 허리 통증도 줄어들고 낙상 위험도 감소합니다. 엉덩이 근육은 체형과 허리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허리나 무릎에 부담이 증가합니다. 무릎에 부담이 가중되면 관절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엉덩이 근육은 요출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엉덩이 근육이 튼튼해야 척추 건강이 유지됩니다. 요통이나 무릎 통증이 있는 중장년층의 상당수가 둔근 약화와 관련이 있어요.
제 환자 박영수 님도 처음엔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가 힘들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엉덩이 근육 운동을 한 달 정도 하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보건소 운동 프로그램에서 엉덩이 근육 강화 운동을 한 달 했더니 무릎이 덜 아프고 다리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시장에 다녀와도 다리가 덜 아파서 요즘 버스 타고 친구를 만나러 다닐 수도 있어요. 엉덩이 근육이 강해지면 무릎, 허리의 부담이 줄고 삶의 활력까지 되살아납니다. 뿐만 아니라 엉덩이 근육은 대사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은 몸 전체 근육 중에서 가장 큰 부위입니다. 이 부위의 근육량이 많을수록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고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는데 엉덩이 근육을 유지하면 혈당 관리에도 유리하죠. 엉덩이 근육은 심리적 자신감과도 연결됩니다. 재미있는 연구 결과 중 하나는 엉덩이 근육을 포함한 하체 근육이 강한 노인이 활동적으로 외출하고 사회생활도 더 잘한다는 거예요. 걷는 자세나 속도는 바로 자신감과 연결되고 활동량이 많을수록 우울증 예방에도 좋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을 보아도 하체에 힘이 있어 바르게 걷는 친구들을 보면 자신감 넘쳐 보이고 참 보기 좋다는 생각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도 실천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 결과에 의하면 허리가 가늘고 엉덩이 둘레가 상대적으로 두꺼우면 치매 위험이 낮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결과지요? 제 환자 김기선님은 무릎 수술 후 거의 움직이지 못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매일 엉덩이 근육 운동을 실천하시며 지금은 동네 어르신들께 운동을 알려주실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김기선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몸이 움직이니 마음이 살아나더라고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된 것 같아요. 여러분, 엉덩이 근육은 단순히 걷는데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삶의 존엄을 지키는 근육입니다. 이건 단순한 근육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엉덩이 근육은 노년의 생명줄입니다. 단순히 보기 좋은 몸을 위한 게 아니라 건강한 움직임, 낙상 예방, 허리 건강, 혈당 조절, 정신 건강까지 아우르는 핵심 근육이죠. 우리는 지금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엉덩이 근육은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엉덩이 근육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5가지 방법을 꼭 기억하고 당장 실천해 보세요. 먼저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실시합니다. 지금 앉아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다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다시 앉기를 반복해 보세요. 몇 번 했더니 숨이 차시죠? 이제 시작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 횟수를 늘려 10번 앉았다 일어나기를 한 번 하고 1분 정도 쉬다가 다시 10번 앉았다 일어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때 허리를 세우고 엉덩이에 힘을 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시면 근육이 놀라거나 균형을 잃어 넘어지실 수도 있으니 주변의 가족들이 지켜보는 곳에서 천천히 함께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로 효과적인 운동은 누워서 엉덩이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흔히 브릿지라 부르는 운동입니다. 바닥에 도톰한 이불이나 요가 매트를 깔고 천장을 보며 눕습니다. 천천히 무릎만 세웁니다. 이게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자세로 엉덩이를 들어 5초간 유지하고 다시 천천히 엉덩이를 내립니다. 이 동작을 하루 10회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때 포인트는 엉덩이 근육에 집중하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지신다면 제대로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추천하는 운동은 많이들 하시는 걷기 운동입니다. 주 3회 이상 걷기 운동을 하고 오르막이나 계단 병행 시 엉덩이 근육 강화 효과는 상승됩니다. 걷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세요. 복부에 가볍게 힘을 주고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듭니다.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고 엄지발가락 쪽으로 밀어내듯 디딤을 마무리하면 엉덩이 근육이 더욱 효과적으로 자극됩니다. 낙상 위험이 있다면 실내 자전거나 워킹머신도 좋습니다. 이렇게 운동만 한다고 해서 엉덩이 근육이 강화될까요?
아닙니다. 무엇을 섭취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무엇을 꼭 먹어야 할까요? 맞습니다. 단백질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 끼마다 양질의 단백질을 꼭 챙겨 먹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계란이라도 삶아서 따로 챙겨 먹습니다. 단백질 섭취는 체중 1kg당 1에서 1.2g의 섭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60에서 72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두부, 달걀, 닭가슴살, 생선 등을 3끼에 나눠 드시는 겁니다. 몸에 근육을 만드는 재료를 줘야 근육이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 시 그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특히 운동 후 1시간 이내 단백질 섭취는 근육 회복과 합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수분 섭취입니다. 엉덩이 근육을 만드는데 웬 수분 섭취를 말하지 싶으신가요? 놀랍게도 근육의 70에서 75%는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엉덩이 근육처럼 큰 근육일수록 수분 섭취는 더 중요합니다. 즉, 근육은 단백질뿐 아니라 물로 이루어진 조직입니다. 그래서 근육을 생성하기 위해선 수분 섭취가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수축력 힘을 내는 능력과 회복 속도가 감소합니다. 즉, 물을 충분히 마셔야 근육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 수분 부족은 근육 감소를 가속화시킵니다. 기껏 단백질도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며 근육을 키워놨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근육 손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하루 1.5에서 2리터 이상, 자주 조금씩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저는 아침이면 큰 물병에 하루 먹을 양을 담아 눈으로 확인하고 하루치 양을 나눠서 다 마시도록 합니다. 진료 중에도 수시로 손 닿는 곳에 물병을 두고 물을 마십니다. 한국영양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58%가 하루 수분 섭취 권장량에 미달되게 물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이들 중 근감소증 위험군 비율이 1.7배 더 높다고 합니다. 노인은 갈증을 잘 못 느끼고 평소 수분 섭취량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적인 탈수 상태가 지속되면 근육량이 더 빠르게 감소하고 특히 엉덩이 근육처럼 하체 중심 근육이 위축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운동할수록 수분 보충은 필수입니다. 가벼운 실내 운동이나 걷기만 해도 땀을 통해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운동과 단백질 섭취 그리고 수분 보충이 병행되어야 단백질 대사와 근육 회복이 원활히 진행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단백질만 챙기고 물을 안 마시면 근육은 말라갑니다. 물은 최소 1.5리터 이상 하루 중 나눠서 마십니다. 한꺼번에 마시지 말고 매 시간 한 모금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색이 연한 노란색 소변이면 적정 수분 상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약보다 더 강력한 예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당장 실천하는 작은 근육 운동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엉덩이 근육을 돌보세요. 걷는 모습이 바뀌면 인생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노인 건강의 핵심은 엉덩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리한 운동보다 작지만 꾸준한 엉덩이 근육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알려드린 운동을 반드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이 끝나면 물도 한 잔 드시고 계란도 한 알 드셔보세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10년 뒤 노후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맛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인생의 후반전을 즐겁고 풍요롭게 살아갈 자격이 충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